자, 이번에는 여당으로 가겠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죠.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김병기입니다. 이철규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에 미래통합당은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단독으로 채택을 하는 겁니까? 뭐 응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교육부가 나서서 이 학력 문제에 대한 어떤 거 조사 방침만 밝히면 채택 논의에 응할 수 있다라는 게 미래통합당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까? 네, 그건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이고요. 예. 그게 된다고 해서 예. 저는 뭐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란만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음흠. 어떠한 조건을 전제로 한 그런 채택 여부에는 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했을 때 예. 그쪽에서 야당 쪽에서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 채택 의견에 반대 의견을 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네. 그 상황을 보면 그런 건 굳이 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조금 전에 이철규 의원 말에 따르면 9시에 오전에 아마 9시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모여서 입장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그냥 바로 그러면 단독으로라든가 채택한다.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 계속 그 채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 참 비공개 청문회는 질문드리기가 참 뭐한데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한 거 하나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른바 그 경제 합의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박 전 후보자는 사인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공개 청문회 과정에서 북측과 그런 논의를 한 건 사실이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라고 이철규 의원이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맞습니까? 아니, 그 얘기의 뉘앙스가 상당히 그러니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상해에서 그 2차 회담이 있었는데 회담 당시에 북측에서 그러한 언급을 10억 달러 또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단호하게 박지원 후보자가 거절을 했다. 그건 협상 대상이 아니다. 그게 전제가 된 상황에서 예. 만약에 그런 이후로 정상회담이 잘 진척이 되고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고 해빙 무드가 되면 네. 그때는 ADD나 IBRD 또는 뭐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등에서 그리고 해외 기업 등에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도의 얘기였지. 그 얘기의 전제가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는 데 방점이 찍힌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걸 뭐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도 그럽니다.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이게 남북 관계가 그런 얘기였다면 어제 뭐 정말 굉장한 토론이 이루어졌을 텐데 전혀 뭐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북측과 논의했다라는 것도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고 초점이 다른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그 북쪽에서 언급 정도 했다고 그러면 모를까 논의라는 것 자체는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 공개된 그 합의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건 가짜다 이렇게 지금 그 단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후보자가 강력하게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한 위조다. 그리고 만약 해당 문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후보자 사퇴는 물론이고 본인의 인생과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고 강력하게 얘기할 정도라서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별다른 그런 증거 자료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임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문건 상부의 명을 받들어는 어떤 그 문구의 표현도 그렇고 사인이 똑같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위조했다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위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알 수 없는 얘기니까 전제가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는 그렇고요.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 그건 당연히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사실로 밝혀지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짜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문건의 출처가 어디냐 이런 것 자체는 캘 이유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며칠 사이에 이게 밝혀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가짜라고 확신이 든다면 야당에서 그런 관련된 의혹과 또는 의혹에 더한 증거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야 되겠죠. 지금 박지원 후보자는 자신에게 사본이라도 준다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고 조금 전에 이철규 의원은 그 사본을 전달을 했다 박지원 후보자에게 이렇게 밝히던데요. 그러면 지금 박지원 후보자가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상황상 예. 이것을 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자면 수사까지 의뢰를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예.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요.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박 전 후보자의 마음인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예. 학력 위조 논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켜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어떤 도덕성과 그다음에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뭐 속 시원하지는 않지만 네. 어제 해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이 관행으로 보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기회를 본인이 잡게 되었다. 이 정도로 본인에게 대해서는 특혜 또는 행운이었다. 이렇게 정도로 그게 워낙 50년이 훨씬 넘은 이전의 얘기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그거는 이게 결격 사유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 상황을 염두에 학적 관리가 그렇게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그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박 전 후보자가 이른바 정권 실세였던 2000년에 그러니까 부분 변경을 했던 것 같은 경우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본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은 조선대를 다닌 적이 없는데 그 전산 또는 수기상의 오류로 인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모른다. 본인은 광주 교대를 나와서 당국대에 편입을 했고 졸업을 했다.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려되는 그 반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선대 부분은 나도 금시초문이다 이런 취지인 거죠, 박 전 후보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정원장으로서의 어떤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친북 인사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어쨌든 국정원장의 많은 역할 중에서 하나가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대결 구도도 있지만 대화 구도도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선택했다 한다면 대화를 통한 그 평화 협상을 벌여야 되고 이것이 어쨌든 조금씩 진전을 해왔고 이것이 평화로 연결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장으로서 대화 협상을 한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저희가 감시를 게을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잘하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위임을 하고 잘하는 분야는 본인이 직접 맡아서 한다면 이렇게 결격 사유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취임을 한다고 한다면 박지원 원장의 개인기로 경색된 남북 관계가 많이 풀릴 수 있을까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개인기보다는 어쨌든 그건 개인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와 시스템에 의해서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그 노하우와 시스템을 잘 이끌어 갈 거다. 이런 충분히 이끌어 나갈 능력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정보위원을 오래 하셔가지고요. 국정원에 대한 깊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일전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이제 그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미래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개편된 그 외교 안보 라인이 너무 이제 친북한적 성향을 띠고 있는 거 아니냐. 일관되게 미래통합당은 이걸 제기를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북한을 잘 아는 분들로 구성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친북으로 연결되는 것은 너무 논리비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별도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좀 국정원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계약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공 수사권을 넘긴다든지 과거의 어떤 그 잘못된 정치 개입의 어떤 이런 악행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라고는 중요한 계약 과제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 박지원 후보자하고도 이 이야기는 좀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긴밀하게 얘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정보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무튼 이제 그 서훈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갔고요. 이제 박지원 네. 후보자가 이제 국정원장에 취임을 한다면 그 호흡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좀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무는 네. 실무와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은 통일부 장관과 공개적인 것, 예. 또는 비공개적인 거나 내밀한 것은 국정원장이 하고 그 서원 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의 비서관의 역할, 그러니까 실장이지만 네. 그 역할에 참모로서의 역할에 그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면 어떤 언론을 보니까 국가안보실장이 실무형으로 이제 그 변화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던데 지금 그 참모형이다라는 그 의원님의 말씀과 그거는 맥이 닿는 그 분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참모의 역할에 충실을 해야지. 네. 이게 실무라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실무에 관여를 한다든지 실무에 이렇게 뛰어든다든지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좀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지금 네네.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을 총괄한다 지금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 총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무엇인가부터가 좀 사실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그럼 카운터파트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좀 정리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여정 지금 저 제1부부장이 2인자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직책보다는 그 역할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카운터파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다면 그건 통일부 장관이 될 테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그 물밑대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물밑대화에서도 만약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그건 국정원장이 돼야 될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